자, 여러분, 우리 이어서 보겠습니다. 문제집 79페이지 이어서 봅니다. 문제집 79페이지 33번 문제 봅니다. 자, 요약집 28에서 29페이지 참조고요. 다음은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무 성립 시기가 되는 부동산 취득 시기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습니다. 옳으면 O 아니면 X를 외치면서 체크해야죠. 기억번 일반 매매로서 계약상 장부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등록일의 취득일로 본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러면 그럴듯하지만 계약상 장부질이 명시 안 됐다, 일반 매매. 그러면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는 날이지. 등기일로 한다. 이러면 그럴듯하죠? 아닙니다. 속아놓으면 안 됩니다. 계약일부터 60일 경과하는 날이고. X입니다. 니은번 법인 장부에 의해서 입증되는 부동산의 취득 시기는 그 사실상 잔금주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맞잖아요. 법인 장부로 입증되니까 국수공판법이죠. 사실상 잔금질입니다. 근데 등기일이 빠르면 등기일이고요. 자, 그 다음에 물론 뭐 유상취득인지 무상취득인지는 안 나와 있지만 우리가 요거 의미를 그렇게 유상취득의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되겠고요. 자, 정확한 것은 어떤 유상취득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 요때는 유상취득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죠. 그 다음에 또 봅니다. 니은번 그래서 유상취득으로 봐서 맞다고 하시고, 디귿번 개인 간 증여계약에 의해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을 본다. 자, 개인 간 증여계약 언제요? 계약일. 맞습니다. 리을번 유증으로 인해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는 유증계실에 취득한 것을 본다. 그죠? 유증은 유증계실, 상속은 상속계실. 맞습니다. 리을번 5. 미음번 도정법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신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고실과 사실상 상일 중 빠른 날에 취득한 것을 본다. 자, 항상 양도세든 취득세든 소유권 이전 고실 환청 공고일 나오면 항상 다음 날 이거 확인하라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다음 날에 빠져서 틀렸습니다. 비읍번 부동산을 연부매매에 의해서 취득하는 경우에 계약상 연부금 지급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에 취득한 것을 본다. 연부 거래는 언제입니까?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이지.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또는 등기일이 빠르면 등기일이니까 중 빠른 날. 뒷동네는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상 연부금 지급입니다. 항상. 그래서 옳은 것은 니은, 디귿, 리을번 세 개가 옳습니다. 넘어갑니다. 34번 문제는 기출문제입니다. 옛날에 14회.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요. 3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갑은 을 소유 토지를 다음과 같이 취득했다. 갑의 지방세법상 취득세 취득 시기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계약서 내용이 보니까 계약일이 2016년 3월 15일이고 중도금 지급일은 필요 없고, 자,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 안 됐습니다. 자, 사실상 내용을 보니까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 불분명하고요. 등기 등록일이 2016년 4월 20일이에요. 자, 그러면 취득 시기 보세요. 원칙 지금 보니까 매매죠. 매매의 경우 다 계약서 내용 나오고 그러니까 매매입니다. 그러면 원칙 언제입니까? 계약상 잔금질입니다. 갑과 을 소유, 그러니까 개인 간 거래고 지금 국수공판법이라는 특별한 어떤 그 거래가 특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러면 계약상 잔금질인데 명시가 안 됐을 때는 계약일로부터 며칠? 60일 경과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기 3월 15일 계약일 3월 15일 요 계약일로부터, 자, 계약상 잔금질이 명시 안 됐으니까 계약일로부터 며칠? 60일 경과하는 날을 취득시로 합니다. 그래서 5월 14일인지 15일인지는 막 손가락 꼽을 필요가 없어요. 대충 한 5월 14일이든 5월 15일이든 이렇게 이제 되겠죠. 자, 요때를 원래 취득일로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자, 등기일이 언제라고 되어 있어요? 등기일이 항상 사례 문제, 취득 시기 사례 문제 나오면 양도세나 취득세나 등기등록일 빨리 확인해 봐야죠. 항상. 등기일이 언제입니까? 4월 며칠? 20일 등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자, 원칙은 계약상 잔금질인데 명시 안 돼서 계약일부터 60일 경과하는 날인데 60일 되기 전에 등기일이 빠르니까 어느 때를 취득시로 해? 등기일을 취득시로 합니다. 그래서 4월 20일 4번이 정답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이런 거. 36번 문제 봅니다. 자, 지방세법상 취득세 취득 시기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거였는데 이 문제는 엄밀하게 따지면 지방세법의 규정함이 없고 예규 내용, 판례 내용도 있습니다. 자, 들어있는데, 어떤 간에 그래도 요거 취득 시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요약집에 없는 것들 추가해서 요 문제를 통해서 공부해 둡니다. 1번,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경우는 어음 결제일이 취득일이다. 어음은 백날 교부가 되면 뭐예요? 결제일이죠. 맞죠? 결제일이 잔금 지급일입니다. 그래서 바꾼다 그러면 어음 교부일이다 이러면 틀려요. 교부일이 아니라 언제? 결제일. 자, 2번 차량기 장비 또는 선박의 종류 변경에 따른 취득은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하고요. 지목 변경도 그랬죠? 지목 변경으로 가해 증가했을 때도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비교해서 중 빠른 날, 이것도 똑같습니다.
3번 관계법령에 따라 매립간척으로 토지를 원시 취득하는 경우 언제? 공사준공 인가일. 공사준공 인가일. 그날 전에 사용수용락이나 허가받으면 그날. 자, 그래서 공사준공 인가일 맞습니다. 4번 경매, 공매 포함해서 로 취득한 부동산은 경락일을 취득일로 한다는데 경락일이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면 경매대금 완납한 날, 경매대금 완납한 날입니다. 그리고 경매대금 완납한 날이 잔금지급일이지 말하자면. 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잔금지급일을 떠올려야 되는데 경매대금 완납한 날입니다. 그런 거지 경락일 아닙니다. 경락받은 날. 4번 그 틀렸고요. 5번도 법령 내용인데 자, 이런 것들은 좀 저기에서 제가 요약집에는 뺐습니다. 중요한 것만 추려놨고. 5번 요토용권의 존속기간 또는 입회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새로이 시작되는 날을 취득일로 본다. 그래서 이거 맞습니다. 그냥 눈에 익혀둡니다. 그래서 요토용권이나 골프용권 같은 회원권 있죠. 골프용권의 요토용권 같은 회원권의 존속기간이나 입회기간을 연장할 때는 그 기간이 새로이 시작되는 날을 취득일로 본다. 맞습니다. 자, 제4절 과세표준입니다. 별표의 3개죠. 과세표준은 뭐 항상 과세표준과 세율은 시험의 출제 1순위입니다. 그래서 과세표준 이거는 문제를 먼저 풀고요. 자, 그 다음에 요약집은 이따가 자 한번 슬쩍 스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7번 문제 취득세 과세표준 요약집 30에서 31페이지 3조고 취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이다. 자,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그것처럼 등록면세는 등록 당시 가액이고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입니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는 연부 금액이고요. 이때 취득 당시 가액이라는 것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을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래서 취득세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을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취득세. 자,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 원칙. 2번 취득 가격은 과세 대상 물건의 취득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서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할 자, 일체의 비용을 말합니다. 간접 비용도 포함된다는 것도 주의하시고 3번 부동산 거래 신고라는 법률에 의해서 신고서를 제출하고 동법 규정에서 검증받은 취득은 국수, 공판, 법, 부, 과세표준에서 부도 들어가죠? 객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한다. 맞죠, 여러분? 예. 4번이 이제 한번 주의해 보세요. 주택법 규정에서 주택거래 신고조에서 거래가액을 신고한 경우에는요. 자, 우리 주택법 규정에서 예전에 작년까지 있었는데 주택거래 신고조로 지정이 됐다. 그러면 거래 당사자들이 거래가액을 신고하게 되는데 이 신고한 가액은 객관성이 없어요. 자, 이 주택거래 신고조정 내에서 신고한 가액은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원칙 신고가액으로 봅니다. 객관성이 없는 일반적인 신고가액으로 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주택거래 신고조정 내에서 신고한 가액이 시가순액에 미달하면 시가순액을 과세표준했습니다. 이 주택법 규정에 따른 주택거래 신고조정 내 거래에 관련한 내용은 시험에 몇 번 물어봤어요. 중요한 내용이었는데 문제는 작년에 이게 주택법 규정이 삭제가 됐어요. 자, 혹시 이 가운데 재작년에도 공부했고 작년에도 공부했고 올해도 공부하신 분이 안 계실래나? 자, 작년에 공부했던 분들은 이 초반에 이게 공법에 주택법 규정에 따른 주택거래 신고조 이게 있었어요, 규정이. 그런데 작년에 삭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 주택법 규정은 삭제됐는데 지방세법은 지금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고 있어요, 현재까지. 개정이 되겠죠? 올 9월달 정도 정기국회 열리고 그러면. 하여튼 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모의고사에서 보면 이걸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국모의고사에서. 근데 실전에서는 주택법 규정에 따른 주택거래 신고지역에 관한 거. 주택법에서 주택거래 신고지역이 규정이 삭제가 됐는데 시험에 나오면 돼야 안 돼? 나오면 되는데 안 되지, 여러분. 근데 나오면 안 되는데 지방세법은 안 바뀌고 있어가지고 전국모의고사 같은 거 보면 이걸 출제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떤 수강생이 저한테 와가지고 교수님 주택법 규정에 따른 주택거래 신고조 그런 거요. 저한테 안 가르쳐 줬었잖아요. 근데 제가 3, 4월까지는 일부러 안 가르쳐주고 강의 안 했다가 5, 6월 달에 제가 강의를 해드렸어요. 이 취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예, 그런데 그 강의를 이제 5, 6월 달 강의를 안 들은 수강생이 그거 안 배운 것 같은데 여태까지 저한테 하면서 와가지고 그랬는데 하여튼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주택법 규정에 따른 주택거래 신고지역 내 거래 주택법 규정 삭제됐으니까 실전에서는 안 나올 거고 나왔다 그러면 바로 그거는 잘못된 문제예요. 그런데 다만 지방세법은 안 바뀌어서 있으니까 그냥 의미는 알아둡니다. 하여튼 주택거래 신고지역 내 거래는 객관성이 있다 없다? 없어. 거래 당사자들이 신고하게 되는데 그 신고한 가액은 일반적인 취득세 신고가액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시가순액이 미달하면 뭐가 과세표준이 된다? 시가순액이 과세표준됩니다. 자, 그래서 원칙 신고가액으로 본다. 4번 맞습니다. 지방세법상으로는. 5번 법원에서 작성한 화해 인락조서는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서류이므로 그 조서상 취득가액이 과세표준입니다. 그래요? 아니지. 국수공판법
부 언제나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하는 이런 경우에 자, 이건 유상승계 취득세가 물론 그렇고요. 그런데 그럴 때 이 판결문에서 법인장 판결문에서 화해 인락 포기 자백간주한 것은 객관성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랬습니다. 이거 그래서 화해 인락조서 등에 의해서 취득가 입증되는 서류입니다. 아닙니다. 자,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없는 서류이기 때문에 그 조수상의 취득가액이 확정된다는데 자, 이거 시가표내각하고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거 틀렸습니다. 하여튼 얘네들은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서류가 아닙니다. 자, 이런 거. 그래서 사실상 가액을 과세표는 하지 않습니다. 5번 정답이고 38번 문제 별표시합니다. 자, 요약집 30페이지 참조고요. 다음은 취득세 과세표로서 사실상 취득가격에 의해서 과세되는 것을 열거한 것이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자, 사실상 취득가액, 시가표현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로 한다는 것은 시가표현액보다 높든 낮든 그 가격을 언제나 과세표로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시가표현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가격에 의해서 과세표를 정하는 경우 머리 글자를 따서 어떻게 외웠어요? 국수, 공판법, 부 같은 객관적인 거래입니다. 그래서 외로부터 수입에 의한 취득, 공매 방법에 의한 취득, 그죠? 3번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은 자, 요거 사실상 추가해서 어떻게 합니까? 제외합니다. 자, 우리 유상승계 취득일 때가 국수, 공판법, 부, 아싸 사실상 추가액을 과세합니다. 시간 관계없이. 근데 다만 무상취득의 경우는 사실상 추가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됩니다. 국가나 자체로부터 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하면 사실상 추가액 빵원이잖아요. 그죠? 사실상 추가에서 제외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요. 또 하나가 제외되는 게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의한 취득은 부당하게 계산됐으니까 이거는 사실상 가액을 인정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그래서 무상취득과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의한 취득은 사실상 추가해서 어떻게 합니까? 제외됩니다. 그래서 3번 정답이고 4번은 국수공판법 그거죠. 자, 그래서 법인장부 취득가액 입증되는 취득까지 해서 나머지는 다 국수공판법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과세합니다. 반드시 알아두시고 39번 여러분이 풀어보시고 넘어갑니다. 어디로 가시냐면 40번 문제 자 별표시합니다. 40번 문제 별표시하시고 요약집 30에서 31페이지 참조입니다. 다음은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자 설명이 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에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그죠?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 연부금액인데 가로 안에 매회 계약서상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자, 맞습니까 여러분? 틀렸습니다. 연부 취득의 경우에 연부금액 과세표준인데 그때 매회 지급되는 뭐예요?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이지. 계약서상으로 올해 지급하기로 한 연부금액이 10억 원, 실제 지급된 건 8억 원. 그럼 얼마? 8억 원이 과세된다고 했습니다. 계약상 지급하기로 한 약정한 금액 틀렸습니다.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니까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자 신고에 의한 그저 원칙 신고 또는 신고 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게 신고됐을 때는 무엇을 과세표준으로 시가표준액으로 지자청에 다시 과표 결정합니다. 3번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법률에 있어 신고세 추에서 검증받은 취득은 객관성이 있죠. 그래서 그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합니다. 그 신고한 가액을 사실상 추가액으로 해서 4번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해서 뭐가 과세표준이 돼요? 증가한 가액이요. 건축물 개수로 가액이 증가했을 때, 또 차량기 장비 선박 종류 변경으로 가액이 증가했을 때,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액이 증가했을 때 이런 의제 취득, 간주 취득은 뭘 과세표준을 한다? 증가한 가액입니다. 이때 증가한 가액이라는 것은 뭐냐? 지목 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에서 지목 변경 전의 시가표준을 빼는 가액을 말하죠. 이 차에. 5번 개인 간 매매로 취득한 자가 신고한 경우에는 취득 당시 신고한 가액을 과세표준한다. 그죠 여러분? 원칙 신고한 거예요. 다만 그 신고 가액 시가표준보다 적을 때는 뭘 과세표준하고?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41번 여러분이 보시고 42번 문제도 여러분이 보시고요. 자, 그냥 정답 보고 해설 보고 체크하시면서 하시면 돼요. 자, 43번 문제는 시가표준액에 관한 건데 요약집 33에서 34페이지 참조고요. 우리 시가표준액이라는 것은 뭐냐면 공시가격, 그러면 우리가 국세에서는 기준시가라고 하고 지방세에서 뭐 시가표준액이요. 기준시가라는 것은 국세를 과세하는데 그 물건에 대한 기준이 되는 가격이고 시가표준액은 지방세를 과세하는데 그 물건에 대한 기준 가격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항상 세금 계산할 때 무엇으로 계산한다? 시가표준액으로요. 그럴 때 시가표준액 결정에 관한 얘기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보시는데 43번 문제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다음 시가표준액을 설명한 것 중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 평가하는 법률에 의해서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시가표준액은 이 법에서 공시된 취득일로 현재 뭐로 합니까? 개별 공시가로 한다.
토지 시가순액은 뭐예요? 개별 공시가. 주택의 시가순액은 개별 주택 가격이나 공동 주택 가격을 시가순액으로 합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옛날에 어떻게 바꾼 적이 있냐? 토지 시가순액은 개별 공시지가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아닙니다. 그냥 토지는 뭐 개별 공시가가 토지 시가순액입니다. 동그라미 2번입니다. 개별 공시가 공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개별 공시가 공시되지 않은 경우도 있느냐? 있습니다. 매립관 쪽에서 지적법상 신규로 등록된 토지는 개별 공시가 공시된 적 없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세법 규정에 의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공하는 토지가격 비준표를 사용해서 선정가격으로 합니다. 자, 개별 주택 가격이 공시가 안 됐다. 집을 새로 신축해서 그럴 때는 주택 가격 비준표를 사용해서 선정가격으로 하고, 또 만약에 개별 공시가 공시 안 됐을 때는 토지 가격 비준표라는 것을 사용해서 선정가격으로 합니다. 맞고요. 3번 봅니다. 취득일 현재 해당 연도에 적용할 개별 공시가 결정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요. 그러니까 당해연도가 아직 공시가 안 됐어요. 올해 거. 자,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국토해양부 장관은 없어졌고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제공한 토지가격 비준표에 선정가격을 한다. 아닙니다. 이건 제가 알려드리면 당해연도 것이 아직 공시가 안 됐을 때 어떻게 하느냐? 직전 연도에 적용하던 개별 공시가를 합니다. 직전 연도에 적용하는 것으로 하고. 자, 그러니까 2번과 3번 비교가 되시요. 당해연도 것이 개별 공시가나 개별 주택 가격이 공시가 안 됐을 때는 토지가격 비준표나 주택가격 비준표를 사용해서 선정가격으로 하고, 당해연도 것이 아직 공시 안 됐을 때는 직전 연도에 적용하던 개별 공시가로 하고. 자,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얘기입니다. 3번 틀렸고 직전 연도 것으로 하고요. 4번 뭐 읽어보는 거예요. 부동산격 공시 및 감정 평가하는 법률에서 가격 공시되는 주택의 시가준액은 개별 주택 가격이나 또는 공동주택 가격으로 한다. 그렇죠? 그래도 공정시장가에 무슨 적용비를 뭐 곱하면 안 되고. 5번도 그냥 참고적으로 봅니다. 주택 이외 건축물의 시가준액은요, 외울 것까지는 아니고요.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건물 신축 가격 기준액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다가 위치별, 용도별, 구조별, 경과연수, 잔존가치율, 규모, 부대 설비 등을 참작한 뭐 가감산율 같은 것을 적용해서 이제 구합니다. 외울 필요 없고 그냥 이런구나 한번 보시고요.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가준액에 관한 개념 정도 자 알려드렸고, 2번, 3번 좀 비교하시면 되고요. 44번 문제 봅니다. 요약집 30에서 31페이지 참조입니다. 다음은 지방세법상, 만약에 지방세법하고 또 지방세 기본법 내용도 있는데, 일단 지방세법 및 지방세 기본법상 취득세 세계산을 위한 내용과 납세 절차에 관한 설명이다. 이 중 옳은 것은 1번 국가로부터요. 좀 복잡하게 되는데 한번 보세요. 이렇게 실천해서 안 나온다 할지라도 복잡하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 그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에서 계산된 세액을 신고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자, 틀렸는데 뭐가 틀렸어요? 일단 국수공판법 부인데 무상으로 취득했으니까 취득 시기는 언제예요? 계약일입니다. 취득 시기는 계약일. 계약일부터 60일에 취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근데 이때 과세표는 뭐로 하느냐? 유상승계 수익일 때가 국수공판법부 사실상 취득가격이지. 무상으로 취득했을 때는 자 사실상 취득에서 제외합니다. 그럼 결국 무상 취득은 무엇으로 과표 결정되느냐? 사실상 취득가액이 아니라 뭐로 한다고요? 시가순액으로. 우리가 무상취득, 상속 중에도 무상취득은 무엇으로 취득세 과세표 결정한다고요? 시가순액으로 하게 됩니다. 시가순액으로. 자, 그래서 요거 취득 시기는 무상취득이니까 계약일로부터 60일 맞는데 과세표는 무상취득이니까 요거 시가순액을 과세표준에서 계산액을 신고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2번 부동산거래 신고하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신고세 제출에서 동법 규정에 의해서 취득가격이 검증되는 경우에는 취득 시기는 헷갈린다고 어느 때 취득 시에 계약상 잔금지급 그때부터 60일 내 검증된 가격을 신고하며 이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일반적인 경우는 무신고하면 시가순액을 과세표하는데 이 경우는 시가순액을 과세표하지 않고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에서 취득세를 결정한다. 그래서 시가순액을 뭐로요?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해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무신고하면 시가순액을 과세표하잖아요. 이때는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해서 결정하고. 3번 법정 신고기간이 지난 후 이거 1개월 내에 수성신고한 경우에 과소신고가산세 100분의 50에 상당한 금액을 감면한다는데 수성신고라는 것은 제 요약집에는 없습니다.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으니까. 기한의 신고는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있고 수성신고는 없는데 비교도의 세법 특강을 들었던 분들은 자 특강집에 기한의 신고, 수성신고 비교가 되어 있어요. 자, 안 들었던 분들도 수성신고가 어떤 거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특강을 다 들었으면은 특강집을 펴라고 해가지고 딱 비교하면 되는데 안 들은 사람이 있으니까 인용을 못 하잖아요. 자, 들어보세요. 기한의 신고라는 것은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뒤늦게 신고하는 게 기한의 신고고, 수성신고라는 것은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이건 앞에서도 한번 배웠어요 지난주에.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소 신고했을 때, 적게 신고했을 때 뒤늦게 신고기한 지나서 나 지난번에 적게 신고했는데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수송신고입니다. 예? 자, 그럴 때 수송신고를 하게 되면 보세요. 신고기한에 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과소신고한 자가 신고기한 지나서 6개월 내 수송신고했을 때는 과소신고가산세 50% 깎아줍니다. 납부불송가산세는 아니고 과소신고가산세 50% 깎아줘요. 원래 적용되는 것에. 또 저걸 보세요. 신고기한 지나서 6개월 지나고 1년 내 수송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 20% 깎아주고요. 그 다음에 1년 지나고 2년 내 만약에 수송신고를 하게 되면 과소신고가산세 10% 깎아줘요. 50, 20, 10% 이렇게 감면해 주는데, 자, 잘 몰라도 이거만 알아두세요. 수송신고는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소신고했을 때 하는 건데, 거기 동그라미 3번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을 뭐로 바꿔요? 6개월 내 수송신고했을 때는 과소신고가산세 100분의 50에 상당한 금액을 감면한다. 이렇게 되도록.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6개월 내 수송신고하면 50% 깎아준다.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송가산세는 아니고 이 정도만 아셔도 되겠습니다. 기한하신 거 비교하시고. 4번 시가 표액이 1억 원인 건물을 6천만 원에 법원 경매로 낙찰받아 취득한 경우에 6천만 원을 과세 표준액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자, 시가 표액이 1억 원인 건물을 6천만 원에 법원 경매로 낙찰받았다. 국수공판법 부거래죠? 그러니까 자, 시가 표액에 관계없이 뭐 6천만 원을 과세 표준합니다. 맞죠, 여러분들? 요거 4번 정답이고, 5번 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연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 금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을 때는 시가 표준액을 과세표준한다는데, 여러분 연부 이건 두 개가 섞여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연부를 취득하면 뭐가 과세 표준됩니까? 연부 금액입니다. 근데 자, 법인으로부터 연부 거래로 취득하니까 국수공판법 부거래니까 요거는 시가 표준액보다 적을 때도 뭘 과세표준해? 그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하는 경우니까 여기서는 시가 표준액보다 연부금액이 적을 때도 그 연부금액을 과세표준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시가 표준액이 아니라 뭐로? 연부금액으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조금 복잡하지만 이렇게 알아둡니다. 자, 그래서 5번 지문도 이렇게 해서 알아둡니다. 하여튼 법인으로부터 연부거래인데 연부금액인데 시가 표준액보다 연부금액이 작다 하더라도 국수공판법 부거래니까 그 연부금액 과세표준한다. 이렇게 88페이지 45번 문제 여기부터는요, 요약집을 이거 사실상 취득가격 취득세 과세표준되는 취득가격 범위에 관한 건데 요약집을 좀 보겠습니다. 요약집 30페이지로 갑니다. 30페이지부터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요약집 30페이지 06번 테마예요. 별표 3개였죠? 자, 취득세 과세 앱수는 취득 가격이고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납세자가 과표 결정합니다. 원칙 취득 당시 가액인데 정확히 얘기하면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입니다. 과세 앱수이. 근데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 과세 앱수이 되고요. 매회 지급되는 계약상 연부금액이 사실상 금액이에요. 사실상 연부금액을 말하고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합니다. 자, 바탕스 박스 주택거래 신고지역에서 주택법 규정에서 거래가 신고한 경우에는 객관성 없죠? 그 신고한 가액을 취득자가 원칙 신고한 가액을 봅니다. 자, 그래서 이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면 시가표준액이 되는 거고요. 자, 어떤 간에 자, 시험에서는 안 나올 거지만 그래도 지방세법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봅니다. 예외 시가표준액이 되는 경우 납세문자가 신고하지 않거나 또는 신고했는데 신고 가액에 표시가 없을 때도 무신고 하면 지자청이 다시 과표 결정합니다. 무엇으로? 시가표준액으로. 또 납세문자가 신고했는데 신고한 가액 시가표준액 노하게 미달하게 낮게 신고됐습니다. 그러면 지자청이 다시 과표 결정합니다. 무엇으로? 시가표준액으로. 특례 언제나 항상 시가표준액보다 높든 낮든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하는 객관적인 취득 머리글 짧다서 국수 공판법 부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다만 판결문에서 화해 인락 포기 인락줘서 자백감 주의한 것은 어떻게 한다? 제외하고. 그 다음에 그 화살표를 봅니다. 국수공판법 부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에 관계없이 언제나 사실상 취득가액 연부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의 경우가, 그래서 유상승계취득일 때가 국수공판법 부지, 항상 무상취득했을 때는 사실상 취득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된다는 거. 시가표준액으로 결국 과표 결정되는 거 꼭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 간의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규정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도 자, 부당하게 계산됐으니까 사실상 추가해서 어떻게 합니까? 제외합니다. 과세표준 비교를 보니까요. 일반적인 경우라든가 주택거래 신고정 내 거래 객관성 없는 것과
부동산 거래 신고라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 거래 신고를 비교해보면 취득 시기는 둘 다 언제를 취득 시효합니까? 계약상 잔금지를. 근데 과세표는 다르죠? 일반적인 경우라든가 주택거래 신고조항 내에서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한 가액에 동그라미 기억본 부등호를 보시니까 시가편액보다 적게 신고됐어요. 그러면 무엇을 과세표로 한다? 시가편액. 근데 신고한 가액이 시가편액보다 높게 신고됐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신고한 가액이 과세표되니까 이럴 때는 뭐로 해? 신고한 가액. 결론! 이 표현이 시험에 몇 년 전에 나왔었지만 주택거래 신고조항 내 거래라든가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 신고한 가액과 시가편액 둘 중 어떤 거? 큰 금액을 취득세 과세표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한 법률에서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한 가액이 시가편액에 미달한다 할지라도 이 신고한 가액을 사실상 주가격으로 해서 과세표준을 하게 됩니다. 사례 문제 이따 보게 될 거고요. 07번 특수한 경우 과세표준 별표시 하나였고 시험에 다 하나씩 나왔었는데 뭐씩 1번 건축, 가론의 신축과 재축 이렇게 써 있어도 우리는 항상 뭐라고 읽는다? 증축 이렇게 읽는다 그랬습니다. 증축, 개수, 차량 등의 종류 변경으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어떤 걸 과세표합니까? 이 의제 취득은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합니다. 가론에 이 경우 신고 또는 신고가액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편액보다 적을 때는 시가편액으로 한다. 이런 규정이 있고 2번 토지 지목 변경의 경우 지목이 변경된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목 변경에서 뭐예요? 증가한 가액입니다. 이따 증가한 가액이라는 것은 지목 변경 후의 시가편액에서 전에 시가편을 뺀 그 차액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탕스 박스 안에 증가한 가액 지목 변경 전 가로 안에 지목 변경 공사 착공 1년제 지목 변경 공사 착공 1년제 결정 혹시 되는 개별 공시가를 말합니다. 하여튼 지목 변경 전의 시가편액과 후의 시가편액의 차액입니다. 동그라미 2번도 주의하라고 했죠. 판결문 다만 법인장부에서 지목병에 소유된 비 입증될 때는 그 든비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례 문제 나오면 잘 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법인이 지목병 경험하거나 그럴 때 그 법인장부에서 지목병이 든 비용이 입증된다. 뭐가 과세표인데? 든 비용이고. 일반적인 경우하고 비교합니다. 넘어갑니다. 32페이지 요약집 32페이지 3번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하거나 대손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봅니다. 시험에 한번 숫자를 바꿔서 나온 적이 있는데요. 법인이 아닌 자가 대시 끊으라고 했죠? 법인이 아닌 자가 그러니까 개인을 말합니다.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손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끊고 또 대시 취득가격 중 100분의 얼마?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 자 취득가격 경우 끊고요. 이 100분의 90을 100분의 80으로 바꿔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하튼 이럴 때 취득가격은 시가편액 또는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과세표한다. 어떤 금액을 합한 것을 과세표하느냐? 법인장부로 90% 넘게 증명되는 금액. 동그라미 2번 법인장부로 증명되지 않는 금액 중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계산서나 부가세법상의 세금계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금액. 또 동그라미 3번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법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대 채권을 해당 부동산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이 채권 매각자손 등 이런 것들을 합한 금액을 과세표합니다. 자, 잘 보세요. 어떤 수강생분 교수님 개인도 법인장부를 작성하나요? 아닙니다. 자, 근데 여기 법인이 아닌 자가 개인이라며요. 그래 맞습니다. 우리 같은 법인이 아닌 자 개인이 건축물 건축하거나 대손할 때 조그만 업체한테 맡길 거 아니에요. 법인에게. 그랬을 때 그 법인에 맡겼을 때 그 법인의 법인장부로 취득가액 90% 넘게 입증된다. 그럴 때 제가 개인적으로 용역을 줄 수도 있고 자재를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 이 법인장부로 90% 넘게 입증되는 금액과 제가 개인적으로 뭐 자재 사과나 용역 줬을 때 소득세법상의 계산 등으로 증명되는 금액 등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합하는 것을 취득세 과세표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손할 때 법인장부로 몇 프로 넘게 입증될 때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90% 넘게 입증될 때.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4번 과점주주 주식취득의 경우 자, 과점주주 취득의 과세표는 해당 법인 어떻게 구하느냐? 해당 법인의 취득세 대상 자산에 대한 총가액입니다. 이 법인의 전체 총자산가액이 아니라 그 중에서 취득세 대상 물건에 대한 총가액에다가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분의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다는 것은 과점주의 주식 취득 과세되는 지분비율을 곱한다는 얘기입니다.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08번 테마입니다. 취득가격의 범위요. 1번 이거 08번 테마도 별표시 하나였었고 사실상 취득가액을 취득세 과세표하는 경우에 취득가액은 과세 대상 물건의 취득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서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 직접 비용뿐만 아니라 모두 포함한다. 간접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굵은 글씨로 돼 있죠.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는 경우에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이 말은 어떤 거냐? 사례를 설명드렸었어요. 자, 이 말은 이런 거라고 그랬죠? 여기 보세요.
갑과 을이 요 사례가 적혀져 있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 요약집 아래 이게 적혀져 있어야 되는데 갑과 을이 부동산을 거래하는데 갑과 을, 을이 지급하기로 한 약정 거래 대금은 지급하기로 약정한 대금은 1억 원인데 매매 대금을 을이 갑한테 일시에 지급함에 따라 갑이 기분 좋아서 그래 내가 1,000만 원 깎아줄게. 그래서 할인 금액이요. 자, 매매 대금을 일시에 지급함에 따라 할인받은 금액 1,000만 원이라고 할게요. 자, 그랬을 때 말장난 같지만 할인된 금액은 얼마냐? 그럼 할인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할인된 금액은 얼마예요? 9천만 원입니다. 9천만 원. 자, 이랬을 때 9천만 원. 자, 이랬을 때 취득세 과세표준 금액은 얼마라고 그랬어요? 취득세 과세표준 금액은 얼마가 돼야 돼? 예? 할인된 금액 9천만 원이 취득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그러면 요 매매대금을 일시 지급함에 따라 할인받은 할인 금액은 취득가격에 포함한다 안 한다?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여기에 사례가 거의 필기가 돼 있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아래. 자, 안 한 사람들은 이따가 끝나고 가시고 33페이지 맨 꼭대기를 봅니다.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간접비용과 포함되지 않는 간접비용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한번 보겠습니다. 뭘 하염없이 쳐다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할부 또는 첫 번째 연부계획에 따른 이자액 상당되면 연체료, 할부이자 연체료 이거 중요하다고 그랬죠? 네, 포함합니다. 근데 가로 안에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개인이 취득할 땐 제외. 그래서 취득세 과세 표준 요거 취득가격 범위 포함되는 거 포함되지 않는 게 나오면 이쪽에다 적어야겠다. 그러면 항상 여러분들 누가 취득하느냐를 잘 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자, 연부 할부 계약에 따른 할부이자 연체료. 자, 취득 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따져봤을 때 누가 취득하느냐를 잘 보라고 그랬어요. 자, 법인이 취득할 때 연체료를 할부이자는 취득 가격에 어떻게 하고 요거 포함합니다. 포함하고. 근데 법인이 아닌 자 개인이 취득할 때 개인이 취득할 때 연체료 할부이자는 어떻게 하고 포함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해도 기억하라고 했어요. 법은 바른 거니까 5. 항상 5입니다. 근데 이란 XX 네? 이렇게 해도 기억하라고 했죠? 개인이 취득할 때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X고 XX고. 자, 법인이 취득할 때는 포함하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눈에 익혀두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건설자금이자 포함합니다. 농지보존부담금, 대체 산림 조성비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포함하고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나 수수료, 취득과 무관한 건 아니에요.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나 수수료 포함하고 취득대금의 당사자 약정에 의한 취득자 조건부담액과 채무인수에 포함한다고 그랬죠? 요건 어떤 거냐면 이런 거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세 끼고 집을 산다. 그러면 이게 1억인데 한 1억짜리 집을 취득하는데 을이. 근데 여기에 전세금 자 6천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세금은 원래 매도인이 갚을 돈이죠? 매도인이 갚을 돈인데 자 그런데 전세 끼고 집을 산다는 것은 매수인이 이 전세금 채무를 인수하기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채무를 부담하기로 했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을은 대금을 얼마만 지급합니까? 대금 얼마만 줘야 되겠대? 4천만 원만 줘야지 여러분들. 요거 전세금을 부담하기로 했으니까 매수인이. 그러니까 4천만 원만 지급합니다. 그럴 때 취득대금에 당사자가 취득자가 부담하는 이 채무 부담액 취득가액이 어떻게 한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취득가액은 얼마로 해요? 1억으로 해서 신고한다는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주택복층에 따라 매입한 금융택지권을 해당 부동산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채권 매각사손도 포함하고요. 포함하지 않는 거요.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 선점회 등의 판매 비용과 관련한 부대비용, 신문에 뭐 분양 광고하고 벼룩시장에 광고하고 그런 거, 법률에 따라 전기가스, 열 등을 이용한 자가 분담하는 비용 포함하지 않고 이주비, 지작물 보상금 등 취득 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포함하지 않고요. 부가가치세 굵은 글씨로 되어 있죠? 포함하지 않습니다. 취득가격에 환급받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거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거 포함되지 않는 거 꼭 주의할 거. 이것만 알고 있어도 답은 고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앞으로 나오는 문제에서는. 하여튼 직접 비용뿐만 아니라 간접 비용도 취득가격에 포함하고. 그 다음에 매매대금을 일시에 고기를 들으시고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함에 따라 할인받는 경우에 할인 금액은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하고. 할인된 금액 과세표시니까. 그 다음에 또 연부 또는 할부 계약에 따른 연체료 할부이자 법인이 취득할 때는 5 포함하고 법인이 아닌 자 개인이 취득할 때는 XX 포함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정도만 알면 답은 고를 내시장 없다고 했어요. 앞으로 나오는 문제에서는. 자, 문제집으로 가셔서 88페이지 45번 문제 봅니다. 45번 문제 기출문제인데요. 기출문제인데 요약집 32에서 33페이지 참조입니다.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하는 경우에 이에 포함될 수 있는 항목을 모두 고른 것은 다만 아래 항목은 개인이 국가로부터 자, 시가로 유상취득하기위해서 취득 시기 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것으로 가정한 누가 취득하고 있어요 지금? 개인이 취득합니다. 자, 먼저 기억번 취득대금을 일시급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는 경우에 그 할인액은 포함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이거는 할인된 금액 과세표준이니까. 자, 포함하지 않고. 니은번 주택법에 따라 매입한 국민택지채권을 해당 부동산 취득 전에 양도가 발생하는 이 매각 차손 어떻게 한다? 포함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디귿번 연불조건부 계약에 따른 이자액 상담 연체료, 할부이자 연체료. 이거 자, 누가 취득해요? 개인이 취득할 때는 할부이자 연체료 개 XX 포함하지 않습니다. 리을번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확정한 취득자 채무 인수액, 채무 부담액, 전세 끼고 집 사는 거 얘기 들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한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니은하고 니을번 포함입니다. 4번 정답. 46번 문제는 옛날 14회 시험 때 출제했던 그 기출문제 변형인데요. 요약집 32에서 33페이지 참조고 A법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B법인으로부터 건물 취득했다. 누가 취득하고 있어요 지금? 법인이 취득하고 있습니다. 누가 취득하는지 잘 봐야 돼요. 과세표준 범위 나오면 이때 A회사의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표는 얼마가 돼야 되는가. 아래 금액들은 A회사 원장 등의 법인장부에서 확인되는 금액인 계약 내용. 계약 총액이 2억 2천만 원인데 부가세 2천만 원이 포함되어 있대요. 그러면 취득가격은 얼마로 해야 돼요? 2억 원으로 해야지 2억 원으로. 자, 그 다음에 부가세는 포함하지 않으니까. A회사가 건물 취득과 관련해서 지출한 비용, 해당 건축물 취득과 관련해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이자, 건설자금이자는 어떻게 한다? 포함합니다. 간접비용, 포함되는 간접비용입니다. 500만 원 포함.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는 데가 지급하는 수수료,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는 데가로 지급하는 용역비나 수수료는 어떻게 하고? 포함합니다. 근데 110만 원 중에서 10만 원에 부가세 포함되어 있으니까 10만 원 부가세는 어떻게 돼? 빼. 그러면 취득가격은 얼마만? 100만 원만 포함시킵니다. 그 다음에 할부 또는 연부계약에 따른 이자액 상당의 할부이자 연체료. 이거 누가 취득하느냐에 따라 달라졌죠? 할부이자 연체료는 누가 취득했어요? 여기서는 법인이 취득했으니까 어떻게 한다? 5 포함합니다. 200만 원 포함하고.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확정한 취득자 조건부담액과 채무인수액 800만 원 포함합니까? 네, 채무부담액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2억 원에다가 건설자금이자 500, 그 다음에 수수료 100, 그 다음에 할부 연체이자 200, 그 다음에 800 다 합치니까 1,6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2억, 토탈에서 취득가격은 2억 1,600만 원. 5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다 포함된 것들이네요. 부가시세만 포함시키지 않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47번 문제, 기출문제 변형인데요. 47번 문제, 기출문제 변형인데, 요약집 23페이지하고, 요약집 23페이지하고 32페이지 참조입니다. 오늘 어디까지 하는지 한 장만 넘겨보세요. 한 장만 넘기니까 52번 나왔죠? 오늘 요까지만 하겠습니다. 왜냐면 시간이 애매하네요. 이거 세율 다 갔어야 되는데, 봐서 하여튼 뭐 시간 봐서 세율 좀 하던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응? 왜? 하여튼, 안 나가도 된다고? 하여튼 조금이라도 덜 하려고. 어차피 다 하게 돼 있어요. 어차피. 오늘 덜 하면 다음에 어차피 하게 돼 있으니까 부담되고, 그렇습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뤄보세요. 어차피 또 하게 돼 있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조금씩 한 발이라도 한 걸음이라도 좀 더 가놓으면 다음에 또 한 걸음 덜 가니까 더 편하게 됩니다. 자, 47번 문제. 자, 봅니다. 기출문제 변형. 아래 자료를 기초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비상장 A법인의 주주인 갑이 과점주주가 됨으로써 과세된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비과세 감면은 고려하지 않고요. 자, 박스를 보니까 A법인의 증자전 자산가액 및 주식발행 현황. 증자전 자산가액 보니까 건물가액이 4억 원, 차량이 1억 원, 토지 5억 원, 현금 2억 원입니다. 알겠다. 감사관네. 과점주주의 주식의 경우 과세표는 어떻게 구하느냐? 이 법인의 전체 총자산가액이 아니라 취득세 대상 물건에 대한 총가액이요. 현금 빼야죠. 그러니까 취득상이 아닌 거. 나머지 취득세 대상을 전부 다 합치니까 가격이 얼마예요? 10억 원. 자, 10억 원입니다. 취득세 대상 물건에 대한 총가액. 여기다가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의 취득비율을 곱하는 건데 봅니다. 주식 발행 현황을 보니까 2012년 3월 10일 설립 시 5만 주입니다. 2016년 10월 5일 증자후 발행 주식 총수가 10만 주입니다.
갑의 A법인 주식추득의 현황을 보니까 이 갑주주가 2012년 3월 10일 A법인 설립 시에 3만 주를 취득했습니다. 그럼 설립 시에 법인 설립 시에 5만 주 중에 4만 주를 취득했으니까 5분의 3이니까 퍼센트란 몇 프로입니까? 퍼센트란 몇 프로예요? 60%를 처음에 취득했습니다. 설립 시에. 자, 그다음에 그 이미 과점주는 돼 있네요. 설립 시에. 그다음에 2016년 10월 5일 증자로 4만 주를 추가 취득했어요. 그러면 10월 5일 날은 처음에 3만 주에다 4만 추가 취득했으니까 몇만 주예요? 7만 주를 취득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전체 10월 5일 날 전체 발행주식 총수는 얼마? 10만 주 중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의 주식수를 곱하니까 주가 7만 주니까 10만 주 중에 7만 주니까 몇 프로예요? 70%예요. 그러니까 알겠네. 설립 시에 60% 주식을 취득했었는데 자, 70%가 됐대요. 자, 그러면 요때 과세되는 지분 비율이요. 아까 이거 했어요. 법인 설립 시 주식 취득은 납세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만 설립 시 이미 과점주주는 돼 있으니까 과점주가 된 이후에는 뭐만 과세한다고요? 10%. 요 증가분만 과세한다고 그랬잖아요. 과점주가 이미 돼 있으니까 과점주가 된 이후에는 뭐만? 증가분만. 그래서 몇 프로만 과세? 10%만요. 그래서 10억에 여기 10%니까 얼마입니까? 과점주가 취득한 주식의 취득비를 곱해요. 이 취득세 물건에 대한 법인의 취득세 물건에 대한 총각에다가 10억이 10%니까 얼마? 1억입니다. 정답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또 나올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자, 과점주식 주식 취득 그 과세편에 대한 구조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48번 문제 별표 시합니다. 요약집 31페이지 참조고요. 요약집 31페이지 참조고. 이런 거는 연습으로 많이 했는데도 실전에서 아직 안 나왔으니까 잘 봅니다. 개인이 취득한 아파트를 다음과 같이 신고한 경우 각각 신고용에 대한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편으로 오른 것은 그랬습니다. 거래 내용이 시가 5억이고 시가편액이 4억이고 신고가액이 얼마예요? 3억 원입니다. 신고용을 보니까 기업권 개인 간 매매를 취득하여 신고한 경우 또는 여기가 이제 옛날 같으면 주택법 규정에 따른 주택거래 신고지역 내 신고한 경우 이렇게 이제 돼 있어도 같은 거예요. 주택법 규정에 따른 주택거래 신고지역 내 거래의 경우 또 똑같습니다. 자, 이런 유형은 개인 간 거래라든가 또 주택법 규정에 따른 주택거래 신고지역 내 거래의 경우에 자, 기역, 니은, 디귿 중에서 어떤 걸 과세 표현합니까? 이 경우 중에서는 자, 신고한 가의 시가편액보다 미달하게 신고됐으니까 이때는 객관성 없으니까 뭘 과세 표현해? 시가편액을 과세 표현합니다. 자, 일반적인 경우에 신고한 가의 시가편액 미달하게 신고돼. 그럼 뭘 과세 표현해? 시가편액. 4억 원을 과세 표현합니다. 기억력은. 니은번 유형. 부동산 거래 신고란 법률 규정에서 신고 제출하고 검증받은 취득은 객관성 있죠? 이때는 신고한 가액의 시가편액이 미달하더라도 뭘 과세 표현해? 그 신고한 가액을 사실상 주가격으로 해서 신고한 가액 과세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얼마? 3억 원. 그래서 정답은 이때 기역 유형과 니은 유형에 있어서 과세 표현은 정답 몇 번입니까? 2번이 됩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제 어떤 걸 과세 표현하는지. 49번 문제 별표 시합니다. 요약집 31페이지 참조고, 요약집 31페이지 참조고요. 법인이 6천만 원의 비용을 들여서 지목 변경 공사를 함으로써 1억 원이었던 토지 시가편액이 1억 5천만 원이 되었다. 법인이 부담하는 취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에 취득세 과세 표는 그랬습니다. 이 문제가 실전 같으면 단서 조건이 달려 있어야 돼요. 단 법인 장부에 의해서 지목병의 든 비용이 증명되는 경우임 이런 단서 조건이 있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출제자의 항상 의도를 먼저 보고서 해야지. 출제자의 의도는 뻔히 이거 어떤 걸 묻는 문제인지 알겠죠? 그래서 단서 조건에 하여튼 법인 장부로 지목병의 든 비용이 입증된다고 우리가 알아두시고 문제를 풉니다. 그래서 과세 입증금액 얼마입니까? 어떤 얼마예요? 6천만 원입니다. 원래는 지목 변경의 경우는 지목 변경 후에 시가편액에서 전에 시가편액을 뺀 증강가액인데 이렇게 법인이 지목 변경할 때 법인 장부로 입증되거나 또는 판결문으로 지목 변경의 든 비용 입증될 때 뭐가 과세 표현된다? 든 비용. 그래서 여기서는 얼마가 돼? 6천만 원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이런 거 살아요. 5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문제 딱 보니까 시간을 보니까 세 문제만 풀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알았죠? 힘내시고 이제 세 문제 나왔네. 아이고 금방 갑니다 이렇게. 하여튼 다음 시간에도 올 때도 여러분들 그 문제를 풀려고 하면 하여튼 머리가 아프니까 항상 제가 당부드립니다. 다른 과목도 그렇고 문제 풀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한다? 문제 읽고 정답 보고 해설 보면서 어떤 선생님은 그냥 답만 체크하고 적지는 않고 오는데 뭐 틀린 게 있으면 그 틀린 것을 왜 틀렸는지 거기다 적으라고요. 그러면서 공부가 된다니까. 어떤 게 포인트인지 파악하고. 예? 그래서 적혀져 있고 수업을 들으면 훨씬 더 듣기 편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괜히 그 문제, 어떤 문제인가 파악하느라고 시간 걸리죠? 또 뭐 적느라고 시간 걸리니까 제 강의, 저희들 강의하는 해설 강의를 제대로 못 듣잖아요. 그런데 이게 적어져 있으니까 해설 강의에 집중해서 다시 한번 포인트가 어떤 건지 보면서 그 다른, 적어도 또 추가하는 내용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제대로 들을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정리하는 내용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꼭, 자, 숙제를 해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50번 문제 요약집 32페이지 참조고,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에 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 가로 놓기는 문제가 가끔씩 나오죠. 무엇이 아닌 자가 건축물 건축하거나 무에서에 취득하는 경우로서 자 이거 취득가액중 100분의 얼마가 넘는가의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될 때 이런 것들을 이제 법인장부로 증명되는 금액이나 이런 것들을 합한 걸 취득세 과세 표준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어떤 건지 알겠죠 이제? 무엇이 아닌 자가 법인이 아닌 자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을 말하는 거죠.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 건축하거나 뭐 했을 때 대손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증축 아닙니다. 대손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100분의 취득가액 중 얼마? 90이 넘는 가액이 입증될 때는 이게 법인장부로 증명되는 금액과 소득세법상의 계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금액 등을 합한 것을 과세표준할 수 있습니다. 3번 정답입니다. 51번 문제 기출문제입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종합 문제인데요. 자, 이거 1번 취득가액 100만 원인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는다. 취득세는 50만 원 이 1대 과세제하는 거지. 100만 원 무조건 과세입니다. 2번 같은 취득 물건에 대해서 둘 이상 세율 정할 때는 그중 어떤 거? 높은 세율 정합니다. 낮은 세율 정은 틀렸습니다. 3번 국가로부터 유상 취득한 경우에 사실상 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 표준한다. 맞잖아요. 자, 유상 국수공판법 부장 유상 취득 사실상 취득가액이라고 연부 취득은 연부금액.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항상 긍정형 문제, 옳은 거 골라라 문제는 항상 가장 기본적인 것에 답이 있으니까 이렇게 쉬운 게 있을 리가 없어 막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3번 정답이고 4번 보세요. 대도시에서 법인이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울 거지만 대도시에서 법인이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사원 주거용 목적의 공동주택 일구의 건축물 연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 조그만 소규모 아파트네요.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중과세를 적용한다. 이거 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 딱 보니까 냄새가 나죠. 대도시 내에서 중과세에서 이거 중과세를 하겠어요, 이거? 종업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거라는 걸 딱 눈치를 채야 되잖아요.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제공하는 건데 중과세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지만 대도시 뭘 이렇게 두어가지고 그냥 아주 좋아 죽네 아주 그냥 우리 저기는 자 대도시 내 중과세 보면 대도시 내 중과세 그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세 2배를 뺀 세율로 중과세합니다. 다음 주에 이제 배우죠. 근데 중과세 제외되는 경우, 자, 대도시 중과 그 제외업종이라고 해서 대도시가 설치가 불가피한 업종, 은행업, 유통업, 첨단업종, 사회간접자본시설 이런 거 중과세하면 안 되겠죠? 또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의 주거용 목적 부동산 취득이요. 중과세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이런 것들입니다. 자, 5번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 당시 가액이 6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1,0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자, 유상거래로 원인으로 취득할 때 이거 가격에 따라 정확히 6억 원 이하는 몇 프로입니까? 1%, 1,000분의 10이어야지. 자, 그래서 이거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52번 문제 라스트입니다, 여러분. 요약집 28페이지하고 30페이지 참조입니다. 다음은 연부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내용이다. 취득 시기와 과세 표준액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계약일이 2016년 4월 20일이고 연부 금액이 1,200만 원이고 매년 200만 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계약상 연부금 지급일은 매년 6월 1일이고 연부기간은 5년이고 자금 사정으로 2016년 6월 20일에 1회분 연부금액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시가표준액 1,000만 원이고 취득 시기 감 잡았어야죠? 연부거래라는 얘기잖아. 연부취득의 경우 취득 시기는 언제라고요? 매회 지급 때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이죠. 계약상 연부금 지급이라고 상관없이 실제 연부금 지급된 날이 언제예요? 6월 20일이에요. 2016년 6월 20일. 그 다음에 과세표준액은 계약서상으로 지급하기로 한 연부금액은 200만 원이었지만 실제 지급된 게 얼마였어요? 100만 원. 그러면 과세표준은 뭐가 된다? 사실상 연부금액, 지급된 금액, 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5번이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예. 원래 복습만 여러분이 조금 빨리 했으면 그 취득세 표준세율 원래 목표한 때까지 딱 나갔을 건데 여러분들이 복습이 늦어지는 바람에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합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 하여튼 문제풀이 과정 무더운 여름과 싸우시면서 여러분 아셨죠? 숙제 하실 것을 꼬박꼬박 잘 하시면서 가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다음 주에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